파이썬 데이터 분석 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공공 데이터 분석 2번째 시간으로 코비드19 데이터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이번 데이터는 CSV 파일을 얻어온 다음에 지역별 확진자 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그리고 선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건 코비드19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작업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GeoKR 사이트에서 검색해 오셔도 되고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저는 미리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엑셀에서 요거를 지금 제가 여기 주어진 데이터를 엑셀로 지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엑셀 데이터로 한번 여러분들이 가공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실행하시면 기본적으로 CSV 파일도 엑셀에서 데이터들을 변환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V를 그냥 쓰셔도 되고 이번에는 엑셀에서 그 텍스트 CSV 파일은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코비드19 2021년 11월 21일인가요? 이렇게 2021년 10월 21일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번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등록일자, 사망자 수, 총 확진자 수, 구분 한글 이렇게 쭉 지금 되어 있는 이 날짜, 이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구분 기호, 쉼표로 구분된 거기 때문에 넥스트 해주시면 되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옵션들 설정할 거 없으시면 마침 눌러서 엑셀에 삽입해주는 방법이 있네요. 자, 이렇게 삽입된 문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해서 찾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우리 코비드 지금 기본 설정이 제가 다운로드 여기서 가지고 왔으니까 똑같이 코비드 19라고 이전에 썼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도 언더바 예를 들어 2021 10월 21일 자, 이런 데이터의 기본적인 엑셀 파일로 통합 문서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데이터가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 코비드19라고 하고 언더바 2021까지만 한번 써서 이렇게 엑셀 문서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로 저장된 문서를 종료하시고 우리는 얘를 불러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콜앱에서 직접 불러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작할 때 판다스나 매플로립에 대한 기본적인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을 불러올 때는 우리 콜앱에 구글 콜앱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선택해서 코비드19 우리가 저장한 2021 파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업로드가 완료되었으면 자, 실행이 멈추면 업로드가 완료됐다고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 되었는지 한번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파일 업로드된 파일의 확장자가 엑셀이기 때문에 여기 코비드19에 2021까지만 이렇게 써서 자, 코비드19에 2021까지 그리고 엑셀 포맷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드할 때 판다스에서 파일을 읽어올 때 CSV는 CSV로 확장자가 CSV면 CSV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엑셀은 엑셀이라고 불러오시면 되고 요 문장은 우리 외부 파일을 읽어와서 변수에 넣어서 코비드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코비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파일의 개수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 생략된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중에서 인덱스는 우리 뭐를 말하냐면 이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개수, 여기 인덱스 번호를 의미하는데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인덱스는 0에서부터 12,179건이에요. 그래서 10,000건이 넘는 지금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스타트는 0번이고 스탑이 12,179번.
까지 이렇게 179까지가 실제 데이터 개수가 됩니다. 이거 0부터 여기까지 해서 스탑은 데이터 개수,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 랭지처럼 시작, 그 다음에 개수, 그리고 스텝 이런 정보로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칼럼은 우리 위에 첫 번째 일행에 있는 보니까 열 머리글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도 지금 코비드라는 요 변수에 넣어서 그냥 확인해 봤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df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코비드를 df로 데이터 프레임화해서 한번 넣어주는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 중에 이번에는 기존의 df는 그대로 같은 코비드나 df나 같은 파일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df에 set 인덱스, 그러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인덱스는 0번에서부터 12,178이라고 하는 데이터였는데, 이번엔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구분 한글. 위에 구분 한글은 요거네요. 검역,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이런 데이터들, 즉 이제 같은 날짜에 21일 날 지역별로 통계 정보입니다. 그거를 한번 따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확인해 주시면, 그죠? 1, 2, 3, 4가 이제 오른쪽에 그 필드로 있던 구분 한글이 인덱스로 온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동일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인덱스 확인해 보면, 이전에는 숫자였는데 이번에는 검역에서부터 제주, 경남, 경북, 자, 이렇게 쭉 데이터들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헤드 20개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헤드 위에서부터 20개의 데이터를 쭉 봤더니 순서가 뭐 이러네요. 전체 우리 그 지역구가 총 그 1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검역도 있고, 뒤에 보시면 뭐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합계도 있고, 그죠? 다시 검역부터 합계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검역부터 해서 전체 지자체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합계, 다시 검역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PPT도 그거 지금 쭉 확인해서 인덱스나 칼럼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의 검역을 꺼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한번 헤드로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합계만, 지금 보시면 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전체 이제 매일 지역별로 다 뽑지 말고 합계만 뽑아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f1 이렇게 마지막으로 넣었던 변수가 df1이었어요. 그죠? df1에 있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기존에 했던 df 보존하고 중간에 필요하면 또 다시 꺼내다 쓸 거기 때문에 df는 보존하고 df 1번에 이렇게 인덱스를 바꾼 걸 넣어서, 그 인덱스 바꾼 df1에 log이라고 하면은 필드 명을 써서 또는 그 인덱스 명을 써서 그 데이터들만 추출할 수 있죠. 그것들의 값을 df sum이라고 해서 sum들만 뽑아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은 보시면 한 180개의 헤드를 뽑으시면 180개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하루에 합계가 하나씩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3, 6, 18, 180이죠. 그죠? 6개월 정도.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썸을 추출해서 그 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중간 생략되어 있고 합계 180개의 합계가 화면에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합계라는 글씨는 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인덱스를 인덱스를 등록 일자로 한번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록 일자로 바꾼 이유는, 등록 일자로 바꾸면 그게 또 인덱싱이 되어서 그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인덱싱을 등록 일자로 한번 또 바꿔 봤습니다. 그래야 이게 21일, 20일 이전, 그러니까 10월 21일부터 이전 데이터들로 쭉 추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ilog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서 ilog은 인덱스 로케이션, 즉 행은 모두 다 나오고, 자, 생략하면 0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모두 다 나오고요. 열은 5에서 10까지, 그래서 실제 여기 데이터들 중에서 좀 유효한 데이터들만 좀 뽑으려고 임의의 데이터들을 한번 출력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격리 해제수, 격리 중 환자 수, 지역 발생 수, 해외 유입수,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일정한 부분을 뽑아서 그날 특정 날짜에 어떤 통계 정보를 뽑고 싶으시면 이렇게 일부분만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중국어 사망자 수, 총 확진자 수 이런 건 그냥 지켜두고, 나는 여기에 격리
해지수부터 지금 격리 해지수부터죠, 그죠? 네, 사망자 수부터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 5에서부터 10까지니까 격리 해제수부터 어디까지? 10만 명당 발생률까지 여기까지만 데이터를 뽑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 데이터들을 뽑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6개월의 등록 일자와 6개월의 데이터 뽑은 거에 등록 일자를 X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고, 그리고 DF sum value에서 지역 발생수, 즉 지역의 발생수가 어떻게 변화된 요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지역에서 발생수만 좀 추출해 보려고 6개월의 지역 발생수를 이용해서 Y에다가 전체 지역 발생수인가요? 그죠? 여기 보시면 6개월의 등록 일자들을 가지고 오고 지역 발생수를 가지고 와서 6개월 동안 지역 발생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썸의 밸류만 가지고 와서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플롯을 이용해서 그림의 사이즈, 차트의 사이즈, 가로가 8만큼, 세로가 5만큼, 그리고 서브 플롯에다가 지금 추가해줘라. 그리고 타이틀, X 레이블, Y 레이블, 그리고 마지막 그려주세요라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썸의 밸류, DF 썸이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DF 썸의 밸류라고 하면 이렇게 찍혀진 게 이게 DF 썸의 밸류죠. 그러니까 5에서 10까지 뽑아진 거를 맞습니다. 그리고 뒤 6개월의 등록 일자를 표현하고 등록일자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질적으로는 10월 21일까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의 날짜를 표시하고 그때의 실제 지역 발생 숫자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합계들만, 그러니까 지역 발생 합계의 지금 합계를 뽑은 거잖아요. 그 합계에 매일매일 지역에 발생한 요 합계수예요. 요 숫자들을 이렇게 표시해서 나타냈습니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쯤에 가장 많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추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여튼 10월 달부터 조금 더 확진자 수가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생 수가 이렇게 늘어났고, 아래는 보시면 똑같이 해외 유입수를 한번 우리가 여기 Y좌표에 해외 유입수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은 평이하게 가는데 여기 보니까 10월, 7월달, 8월달 사이에 한번 이렇게 튀는 데이터가 있었네요. 굉장히 많이 확진자 수가 늘어났던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따로 뽑아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평이하게 해외 유입이 사실 여기 보면 7월, 8월에 우리 그 휴가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점점 해외 유입은 줄어드는 추세로 이렇게 바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등록 일자별 10만 명당 발생률도 한번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자, 요것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요거는 특이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유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10만 명당 발생률이 계속 가면서 이게 지금 누적되는, 지금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10만 명당 발생률은 아래로 가시면 6만 이렇게 데이터들이 점점 더 큰 데이터로 이렇게 있나요? 네, 10월 달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확률인가요? 네, 이렇게 지금 발생률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데이터인데, 원래 있던 10월 21일, 그렇죠. 요 밑에 있는 데이터부터 위로 가는 거니까요. 아래 날짜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데이터들이 커지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29명에서 670명으로, 갈수록 발생률은 증가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제 여기 좀 튀는 데이터 하나씩 나온 거는 제가 이게 지금 엑셀상에서 이 데이터가 잘못 이렇게 표시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데이터를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아까 여기 요 데이터도 혹여라도 지금 제가 데이터를 추출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엑셀로 변환했을 때 그 엑셀에서 튀는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데이터를,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뭐 예외 데이터로 판단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얘가 증가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뭐 6개월 데이터들을 등록 일자별로 수치 데이터들만 한번 추출을 해보고, 그리고 등록 일자별 지역 발생 수를 한번 통계 차트로 그려봤고요. 그리고 해외 유입수도 한번 확인해 봤고, 마지막으로 10만 명당 발생률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선 그래프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본적인 플롯으로 데이터 X, Y 값을 넣어서 구해보는 이런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좀 쉬운 방법들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 데이터를, 코로나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은 후에 지역별 확진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선 그래프를 몇 가지 종류별로 그려봤는데요.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실제 데이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처럼 구해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구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지금 오늘은 엑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변환해서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가능하고 CSV 파일로도 분석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